네, 오늘 들어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5월 23일 저녁 방송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아까 채팅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오늘 장 특징부터 조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특징이라고 해도 일단 차트적으로 먼저 봅시다. 뉴스 설명하는 거는 뭐 일단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보면 되니까. 장이 일단 일봉에서 대파락을 한 이후에 20일 날 양봉 마감을 해줬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캔들 자체는 뭐 음봉이긴 한데 뭐 그거는 일단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플러스 0.13% 마감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5월 18일 날 이쪽 음봉을 넘겨서 일단은 마감을 해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5월 20일 날 이 양봉을 조정받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마감해줬다는 점. 그리고 볼린저 밴드, 최근에 볼린저 밴드 저항이 4월 7일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출현했는데 오늘 코스피에서 볼린저 밴드 상방 마감을 해줬죠. 물론 상방 마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긴 합니다. 기존에 봤었던 이런 4월 21일 양봉 윗꼬리 캔들 같이 상방 마감한 다음에 조정받고 하락하고 이쪽도 꼬리 만들고 하락, 저항 맞고 하락, 뭐 이런 모습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거의 그 상승 마감에 대한 확정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시장 자체가 오늘 조금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 좀 주요한 종목이었던 네온테크 먼저 잠깐 살펴보면은 오늘 상한가를 처음에 말아줬죠. 상한가를 처음에 말아줬는데 문제는 일단은 시가에서 계속 밀려줬습니다. 물론 네온테크 같이 종목들이 상가를 시도하고 나서 계속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긴 했으나 테마 자체가 오늘 좀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네온테크는 계속적으로 밀려줬죠. 그것처럼 따라서 뒤를 이어서 파이버 프로랑 또한 계속적으로 하락 움직임이 강하게 출현한 거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브 프로는 현재 시외가 플러스 5.87%, 네온테크 플러스 2% 하면서 상한가 일단 마감을 해줬고요. 그리고 베셀은 일단 0.5%로 가격대에 일단은 유지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일단 문제는 시장 전체적으로 얘가 처음에 초반 주도주 역할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확실하게 말아주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상한가 마감 한창 재난 남북경험 그리고 제지테마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640억짜리가 유일하게 상한가 마감하면서 조금 긍정적이었던 거에 비해서 상한가 마감은 주도 종목들이 시켜주지 못한 그런 조금 기형적인 장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코스피로 돌아와가지고 코스피 입장에서는 일단은 초반에 상승 마감했다가 장 막판에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죠. 상승하면서 초반에 만들어줬던 시가 이상 올려주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가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뽕에서 보시면은 일단 여기 저항 일단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방으로 열려 있다. 그 정도는 알 수 있겠고 여기 4월 29일 처음에 시가 만들어줬던 구간 2670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2670까지 현재가부터 플러스 1.2% 정도 열려있죠.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지고 있다.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이크님 반갑습니다. 하여간 앞에 그 2670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여긴데 여기 구간은 볼린저 밴드 중간값 거의 다 왔죠. 아니 볼린저 밴드 중간값이 아니라 상방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방은 2706이고요. 현재가 기준 플러스 2.5% 정도 위치하고 있긴 한데 일단 현재 추세에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저점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은 1월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저점 낮추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저점 테스트를 했다가 다시 한 번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적인 관점에서는 한 번,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내리고, 그 다음에 두 번, 이런 식으로 두 번의 하락을 보여줬다. 네, 한 번, 두 번, 세 번의 하락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기존 고점을 넘기는 움직임이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권이라고 해석을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 가정이 그 뭐 완벽하다 이런 건 아니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기관적인 입장에서도 여기 5월 13일 기준으로 기관 매수세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5월 13일 매수세가 발생한 직후에 여기서 저점 꼬리를 지켜줬죠. 그 다음에 여기 하락했던 거 메꾸고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리더라도 이쪽 5월 20일 날 시가 2605 자리가 유의미한 단기 지지 구간으로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2605자리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인 2700구간까지 열어둘 수 있겠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일단은 코스닥으로 한번 봅시다. 코스닥 입장에서도 막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코스닥에서도 여기 저점 5월 10일 날 테스트를 하고 저가 반등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상방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월 18일 금요일에서 음봉으로 샛별형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개파락 이후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양봉 마감 찍고 5월 20일 날 금요일 양봉 마감으로 볼린저 밴드 중단을 터치했죠. 중단 터치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쪽 검은 선 260까지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다 판단이 되는데, 상승 여력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갭 구간 저점 이탈을 시켜줬던 899, 900짜리까지 일단은 열려 있다. 현재가 대비 플러스 1.5%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기대할 수 있겠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근데 코스닥에서는 매수 유입이 적은 게 기관하고 외국인 매도세 조금 들어온 거 조금 나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은 코스닥 위주로 매수를 한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익률이 코스닥이 조금 적다고 할지라도 개별주 위주로 움직이는 거는 여전히 조금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오늘 뭐 네온테크나 뭐 바이오 주식들 일부 움직인 거, 그리고 게임주들 막판에 좀 움직였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은 일단 개별주 위주 흐름은 지속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주도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가는 아직은 조금 회의감이 든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때문에 지지 구간 다시 확인하고 간다면은 갤럭시님 반갑습니다. 이쪽 자리가 조금 유효한 지지 자리가 되겠죠. 5월 11일 고가부터 866자리에서 3번을 테스트했습니다. 3번 테스트하고 여기 5월 20일 날 시가 866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반등 유효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틱봉상에서도 866 여기죠. 한 번, 두 번 돌파했다가 조정, 3번 돌파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866을 잠정적인 지지 테스트 자리라고 봐야 된다. 만약에 조정 받는다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열려있는 건 900까지 열려있다. 그 정도만 유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비중으로 만약에 움직인다면은 그거는 조금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고요. 아직은 저점에서의 눈치 싸움,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나스닥하고 뭐 코스닥, 아니 나스닥하고 비트코인 이런 거 브리핑을 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조금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볼 거는 나스닥만 살짝 보고 가는 게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브리핑은 트레이딩 뷰에 올려드리니까 나스닥만 일단 브리핑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겸사겸사 뭐 달러 같은 것들 확인하는 거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을 보면은 나스닥 1봉 차트입니다. 나스닥 1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재 일단은 5월 20일 날 밑꼬리가 강하게 만들어졌었죠. SP와는 대비되게 일단은 5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양봉 마감으로 한국장은 좀 더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5월 20일 날 이런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양봉. 나스닥은 반대로 꼬리가 길게 만들어지면서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양봉 추세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양봉 추세가 좀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저점에 의한 단기적인 매수 추세 정도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항대는 1200까지 열려 있고요. 현재 제일 필요한 돌파는 12000이다. 일봉상 현재 11950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봉이 12000 이상 마감을 한다면은 5월 10일 날 시가죠. 여기 이상 마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여력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12200까지 열려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 4시간봉을 보면은 4시간봉에서는 저점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꼬리를 이렇게 길게 빼면서, 아니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길게 뺐고 마찬가지로 몸통 강하게 올려줬기 때문에 여기 선에서 조금 흔들림이 많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를 깨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기 21일 03시 종가 11,838 깨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겠고, 깨지 않는다면 아직은 추가 상승 여력 열려있다. 물론 현재가부터 매수를 받는 것보다는 일단은 조정에 따른 매수를 기대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여기 고가 구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자리에서 매수를 받는 거는 조금 더 위험하다. 그래서 꼬리 만들고 반등하는 거를 확인하는 게 좀 더 낫겠다. 이게 제 관점이고요. 봉으로 봐도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일단 고점 두 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만든 거는 여기 꼬리 하락을 한 다음에 양봉, 음봉, 양봉 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저항을 받는다고 해도 일단은 여기 꼬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지 확인이 필요하겠다. 그 정도로만 나스닥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나스닥까지 일단 확인을 해봤고요. 현재 일단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관점, 시장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원숭이 두창이 일단은 첫 번째 생각해 볼 구간이고요. 여기서 일단 텍스트로 조금 해석을 할게요. 텍스트로 보면은 첫 번째 원숭이 두창, 그리고 두 번째 바이든. 근데 바이든에서 로봇, 원자력, 그리고 1위 3개나 있네요.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테마가 붙는다면은 중국 그 봉쇄 조치 해제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더 추가적으로 보는 거는 리믹스, 루나 마크2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번 주에 조금 이슈가 있었던 애플 관련된 거는 덱스터인데 짧게 한번 보면 이 같은 경우 오늘 막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죠. 10%까지 저점 마이너스 3%에서 13% 반등을 했으나 일단은 7%가량 밀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일가에서도 뭐 그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덱스터 또한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맥스트는 뭐 마찬가지로 음봉 마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테마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받는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기대감이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원숭이 두창 그리고 바이든 테마. 그래서 여기 중에 어떤 주식이 조금 유력을 한가? 그러면 일단 제일 새로운 거는 원숭이 두창이죠. 원숭이 두창 테마라 가지고 오늘 조금 유의미하게 나온 게 하지만 꼬리는 뭐 일단 길게 뺐습니다. 상한가 직전에서 일단은 밀렸고요. 밀린 상태에서 28에서 플러스 11% 대략 한 17% 정도 밀렸죠. 강하게 밀렸고 13%네요. 아무튼 밀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줬긴 했는데 이것이 조금 유의미한 반등인가 아니면은 뭐 기술적 반등인가 시일가에서는 일단 플러스 1%로 장마감을 했습니다. 장마감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 바이오 종목들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뭐 아이진 같은 것도 오늘 조금 움직였고요. 코로나에서 파미셀도 비슷하게 오늘 고가에서 10시 고가에서 쭉 밀려줬죠. 밀려준 상태에서 시외가는 플러스 0.69%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보합 상태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현재 이러면은 원숭이 도창 테마는 조금 세모 그렇게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살짝 적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바이든 테마죠. 바이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로봇하고 원자력, UAM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로봇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상승률 기준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SP 시스템스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오늘 뉴스 나온 거 한번 살펴볼까요? SP 시스템스 현대차 영향하고 같이 올라갔네요. 현대차 그룹의 투자 관련 소식 때문이다. 전기차 이런 거 50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를 하겠다. 는 자동화 제조 시스템 관련해서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64억 원 규모 자동화 시스템, 실린더 헤드, 겐트리 로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거 붙어 있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초반에 러시를 했는데 일단 조정을 받았죠. 조정받은 상태에서 일단 시외가 플러스 0.93% 보합세 보여줬고요. 차트적인 해석은 일단은 조금 이따 하고 일단은 그냥 이게 부각을 받았다 정도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터졌던 게 3월 25일 고가에서 쭉 밀렸다가 2달 정도 밀렸다가 반등했던 거라서 일단은 상대적으로 신선하다. 그 정도로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휴림 로봇, 기존에 많은 부각이 있었던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여기였죠. 휴림 로봇은. 제가 이때 유튜브 한번 찍었었고, 아무튼 강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현재 단기적으로 5월 13일 대비해서 플러스 20%가량, 25%가량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 기간 동안 일주일 정도 기간 지나면서 상한가만큼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죠. 거래량 없이 조용하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물렸던 사람이 이제는 한번 부각을 받지 않을까 로봇 테마 관련해서 아무래도 휴림 로봇이 좀 대장주 역할을 했었으니까 휴림 로봇이 기존 거래량 터졌던 가격대까지 올라온 상황은 상당히 좀 로봇주한테는 호재다. 그래서 휴림 로봇이 힘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지가 내일 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쉽게도 오늘 장 자체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가 7.5% 시작을 했는데 종가가 1.75%로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했죠.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일단 매도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위치해 있다 정도로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은 로봇 같은 경우에도 조금 세모 표시를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자력. 원자력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한신 기계가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이때 5월 19일 날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5월 19일 이후에 갭상승 만든 다음 오늘 음봉 형성을 했습니다. 고가에서 매도세 터지면서 하락을 했었고, 이때 5월 20일 날 거래량 이하까지 일단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시간외에서 플러스 2.9%로 11,750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 시가가 11,800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외가 움직이기 쉬운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 지켜주는 움직임 포착을 할 수 있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력 테마가 그리고 신선한가, 한신기계 기준으로 신선한가 생각해 보면은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좀 부각을 받았던 게 3월부터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때도 부각을 받았습니다. 저가를 생각을 하면은 1,000원? 이때 가격대 있던 게 5,000원까지 올라갔었고 5,000원에서 절반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간 모습 볼 수 있겠죠.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일단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3,700억 위치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지 않았던 21년 1월 가격대 생각해보면은 시가총액 한 400억대의 그런 기업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근데 시장 참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올라간 것들 아직 다 매물대 소화한 모습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고가에 의한 그런 압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또 추가적인 조정은 염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승 일단 시작을 했으나 오늘 종가가 하방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양봉을 장악을 했죠. 5월 23일 양봉 장악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받을 가능성 다시 한번 열어줄 수 있겠고, 물론 시외가에서 상승 움직임 보여줬으나 이게 좀 주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아직은 조금 회의적이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오늘 조정받았던 전일 고가 두 번 형성해줬던 12,600원 구간 확실하게 돌파하는 거 확인한 다음에 매매하는 거를 권장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른 원자력 테마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A프로젠 같은 경우가 뭐 테마 꼽히고 있고, 나머지 뭐 대한전선 오늘 제가 오전 방송하면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 일단은 5.7%, T플렉스도 시토류 관련인데 올라와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막 그렇게 강하게 부각받지는 않았습니다. 조광 ILI가 조금 오늘 특이하게 움직였던 이력이 있는데, 총으로 보면은 일단은 거래량 크게 솟으면서 테스트를 한 번 했죠. 장 막판에 12시 30분, 14시 이때 한번 거래량이 집중이 됐습니다. 2시, 1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인 그런 매물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강 ILI 같은 경우에는 시외가 일단은 하락을 했는데, 거래량 없는 하락이 만약에 조금 더 이어진다, 이게 테스트 양봉의 경우에는 조금 더 조정받으면서 여기 이저점 구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볼린저 중간점으로 9,000원대까지 일단은 열어둘 수 있다. 마치 자리까지 열어두면서 좀 움직임 추적 관찰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조광 ILI 원자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장 막판에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온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어느 정도 여력은 남아있다. 로봇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상대적으로 원자력이 신선했다. 그리고 오늘 조금 특이하게 볼 종목이 UAM인데 종목 특성상 오늘은 조금 신선하게 네온테크가 올라가 줬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버 프로 기존에 올라갔었던 베셀 뭐 이렇게 부각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다른 걸 다 제치고 네온테크가 올라가 줬죠. 거래량 측면에서 살펴봐도 네온테크 이렇게 위치해 있고, 기존에 올라갔었던 뭐 남성 어느 정도 부각을 받았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화 시스템 스페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나, 일단은 제일 많이 부각받은 건 네온테크. 오늘 거래량 2,300억 가량 터지면서 상승을 보여줬죠. 상승하는데 여기 자리가 조금 중요합니다. 네온테크 입장에서는 주봉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더 쉬운데, 주봉에서 일단은 여기 20년 6월인데 여기 가격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일단 차트 흐름을 보면 조금 상당히 특이하죠. 관리하는 거를 일단 알 수 있고, 흐름 자체를 한번 두 번 관리를 했습니다. 두 번 관리하면서 한 번, 두 번 쏘고, 마지막에 고가 움직임 한 번, 두 번 일단 쏘고 주봉상 이어가면서 마지막에 쏠지, 아니면은 현재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부각을 하면서 쏠지의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단순하게 판단하기에는
일단 18년 이전에는 그 주가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 일단 관리하는 과정에서 크게 움직였던 거는 두 번 쏜 다음에 꼬리 만들었다. 처음에도 여기 꼬리 만들면서 한번 올라가줬고 거의 다 내려갔었죠. 처음에도 거의 다 내려갔고 두 번째에서도 거의 다 내려갔고, 이런 과정에서 여기 22년 1월부터 천천히 부각을 받았습니다.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네온테크도 여기 3,400원 바닥권에서 한번 35% 주봉상 움직임을 보였고, 여기에서 상승했다가 조정 받으면서 저가 올리다가 오늘 상승 분출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기 꼬리는 관련해서 3등주로 부각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네온테크 움직임이 오늘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네온테크 경우에는 기존의 그런 1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새롭다. 그리고 웨인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꾸준히 처음에 들어왔다가 한번 나왔고, 나간 상태에서 꾸준히 매수를 받았다가 여기에서 한번 들어왔습니다. 3월 29일 여기서 들어오고 계속 저점을 지켜줬죠. 한 번, 두 번, 세 번 저점 지켜주고 한 번 올리고, 이렇게 꼬리 구간 테스트를 한 다음에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네온테크의 차트 경우에는 상승을 한번 했기 때문에 다음날 조정 나온 다음에 반등을 어디서 할 것이냐, 이거를 계획하는 게 좋은데, 네온테크의 그 주봉 패턴 특성상 급하게 두 번째 봉을 꼬리를 강하게 올려줄 것이냐, 이게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익절 물량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일단은 매수봉으로, 캔들은 매도인데 매수봉으로 형성을 했고, 매수 매수 매수, 그 다음 여기만 유일하게 일단 매도봉을 형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봉은 전부 다 매수봉으로 만들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온테크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더 태우지 않고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 라고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거래량 적은 자리에서 그런 움직임 한번 보여줬었고, 현재 자리에서 마지막에 거래량 출현했었던 4월 26일 그리고 4월 27일 매도량에서도 가격대를 유지하고 꼬리를 형성하면서 가격대 유지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어느 정도 감당한다. 현재 상한가, 일단은 시외가 상한가를 마감을 했는데 추가적인 10% 정도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은 지지받는 모습, 프로그램 매도세 빠지지 않는 모습이 보여준다면은 네온테크는 아직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단순히 차트상으로만 그어주면은 이런 모습이 출현할 수 있겠죠. 몸통에서 몸통 캔들 이어서 이렇게 이어주고 그러면은 추세상 20% 구간 위치하고 있죠. 일단 시외가는 고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외가에서 10%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5,430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매물대 조금 정확하게 보면 5,430원 자리는 여기죠. 여기 자리에 위치합니다. 일단 조금 특이한 것도 여기 틱봉상 매물대 고가가 아니라 여기서 일단은 형성을 해줬습니다. 상승을 조금 유의미하게 확인했을 때 5,230원 돌파를 했을 때가 조금 상승 확인 자리였고, 여기서 저항을 확인하고 지지를 확인하고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쭉 해주다가 마지막에 이탈을 했는데 장 막판에 시외 상한가 다시 한번 말아주는 모습. 그래서 매수세 빠져나간 게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프로그램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쭉 올려줬죠.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통해서 처음에 상한가 9시 12분 이때인데 좀 차트가 작긴 한데 상한가 만든 다음에 한번 익절을 나갔습니다. 이때 10시에 한번 익절을 나갔고 10시 이때죠. 이때 한번 매도 물량을 쏟아졌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매도 물량 쏟아줬으나 근데 프로그램 매수에서 다시 한번 계속 말아주면서 물량 추가적으로 모아간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으로 들어온 물량은 70만 주에서 120만 주, 대략 50만 주 가량을 추가적으로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겠고, 50만 주가 빠지지 않는 이상에는 일단은 상한가 구간 지켜줄 여력이 있다.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래량 없이 하락하면서 10%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여력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온테크 위주로 조금 살펴봤고요. 시황 분석만 하더라도 현재 9시 38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주인 파이버 프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뭐 이걸로 떼우면 되겠네요.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봉이 상대적으로 신규주이기 때문에 주봉 2021년 1월부터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쭉 움직이다가 여기 막혔고 제대로 거래량 동반한 게 22년 4월부터죠. 22년 4월 3,000원대부터 7,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부터 확대를 하면은 여기죠. 이렇게 분봉에서 본다면은 거래량에서 매수 한 번 짧게 터지고 두 번, 세 번 터져서
고점 조정 나왔다가 매물대 거의 안 뺐죠. 가격대 유지시키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어느 정도 매도 물량 터진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여기 매물대는 여전히 지켜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음봉으로 한번 뺐으나 그렇게까지 많은 음봉으로 내려가진 않았고요. 거의 매도 물량이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올라가면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 안 좋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16%에서 플러스 1%까지 거래량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거래량을 한번 동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고점에서의 거래량인데, 고점에서의 거래량이 많이 출현했느냐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아니, 작은 분봉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거래량 나오고 매도 거래량 한 번, 두 번, 고가에서 한번 터쳤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매도 거래량 출현했던 여기 구간, 여기 이탈하면서 거래량이 일부 출현했습니다. 일부 출현했는데 막 그렇게 많은 거래량으로 출현한 건 아니고, 한 번, 두 번 올려줬으나 여기 고가에서 저항을 받고 한 번, 두 번 지금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시외가에서 상승을 했죠. 플러스 5.87% 상승을 해줬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 마감 6,490원에서 시외가 마감을 했네요. 6,490원 여기 자리인데 거의 매물대 근접하게 마감을 했죠.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상승에 대한 조정 짧게 한번 출현하고, 이거는 이 조정은 1등주인 네온테크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은 여기까지 장 막판에 종가, 아니 시가인 6,260원까지 한번 조정을 보여줬다가 상승하는 그림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디까지나 테마적 성격에서의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마지막에 매도했다가 매수 쏠리고 결국에는 상승 움직임을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정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처음에 거래량 동반했었던 5월 23일 공구신, 오늘 거래량 동반했었던 자리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고, 그 반등이 마무리된 자리가 이 기존 매물대 자리 한 번, 두 번 지지받았던 매물대에 저항 테스트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온테크와 더불어서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꼬시기를 좀 할 것 같다. 거래량 없는 위협을 줄 것 같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다만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막 그렇게 강력하게 발생한 건 아닙니다. 음봉에서 계속 흔들다가 막판에 25,000에서 73,000까지 10만 주가량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뭐 순매수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적은 4억 6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건 아니겠으나, 차트 상에서는 매물대를 한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테스트한다면은 6,260원 자리에서 좀 유효하게 지지받는 움직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2등주의 숙명, 조정받고 상승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9시 44분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두 종목을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살펴보면서 하나 더 해야죠. 중국 공세랑 위믹스 일단 남아있는데, 이렇게 UAM하고 원자력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중국 공세 해제랑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경우에는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에서 거래량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고가에서 매도봉 강하게 터졌죠. 터지고 시외가가 마이너스 하락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이슈가 직접적으로 위믹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외가에서 하락 마감했다는 점 상당히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제 견해고요.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서도 마이너스 1%, 최대 상한가 트라이를 했는데 일단은 마이너스 1%, 위메이드 플레이 마찬가지로 오늘 23%까지 올라갔다가 매도세 강하게 나와줬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방 매집해온 거, 오늘 던진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비중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4월 19일부터 지속적으로 매수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상대적으로 오늘 좀 털고 가는 모습이 강하게 발생했다. 그리고 여기 4월 19일 이때부터 올라오다가 5월 6일 기점으로 매수 받았고, 여기까지 매수하다가 오늘 상승을 했으니까 일반적인 평단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 매물대 아래겠죠. 거래량이 터졌던 직전 꼬리 구간 46,000원, 14,600원 정도가 매집 구간이다, 외인 매집 평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프로그램 움직임도 오늘 마이너스 76억 메이드 맥스에서 나주면서 오늘 상당히 불안한 출발을 해줬습니다. 차트 상에서 단순하게 거래량만 따지고 보면은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실험했고, 여기까지 실험을 했고 반에 매수세 한번 끌어올려 줬으니까 긍정적이겠으나, 위메이드 삼형제가 마이너스 1%뭐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일단은 그 테마성 움직임으로 기대하기에는 조금 부정적인 상태다라는 점이 제 견해고요. 만약에 위메이드 맥스를 필두로 해석을 한다면은
위메이드 맥스가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와줬는데 매물대 구간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거래량이 터진 거 2월달 22년 2월달 2만 1,000원대까지 일단은 열어둬야 되는데 2만 1,000원 현재가 대비 플러스 59%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기준으로 25%죠. 내일 다시 한번 상한가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상한가 움직임을 보여주기에는 이미 좀 많이 나간 모습입니다. 나간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단은 23일날 시가 14,100원까지 열려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기존에 그리고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하방 매집 움직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메이드 맥스 조정받은 다음에 좀 길게 상승하는 모습 마이너스 조정이 근데 마이너스 13% 15%까지 열어둘 수 있겠다 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위메이드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다 X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일단은 순서가 바뀌었는데 중국 공세 해제까지 일단은 열어보면은 중국 공세 해제로 제 이득을 보는 거는 일단은 해운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 조금 움직였던 게 조금 유효한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 4.98% 상승을 했고 시외가에서는 물론 마이너스 0.16%지만 뭐 보합세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고 여기에서 기관이 매수를 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 위주로 매수를 강하게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기관은 뭐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적기 때문에 좀 부각이 덜 되었으나 64만 주, 외국인은 110만 주 가량을 매수세로 보여줬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중국이 그 봉쇄가 해제되면서 물론 원숭이 도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 안전하게 본다면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단은 봉쇄 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뉴스 한번 찾아보면 보복 소비 행렬, 연합뉴스 뭐 이런 거 위안화, 봉쇄 해제 급상승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광범위한 제한 해제를 시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월 말까지는 완전한 경제활동 재개를 목표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트코인 제가 브리핑 드린 것도 트레이딩뷰에서 조금 상승 관점으로 브리핑을 드렸고요. 오늘 이야기한 것도 해운 물류가 좀 더 보복 소비 행렬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물류 움직임, 컨테이너선 이렇게 그 생각을 연결할 수 있겠죠.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가에서 횡보가 좀 길어지고 있긴 한데 아직은 일단 매도세 빠져나간 거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만약에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모습은 아니다. 쭉 해서 매수가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장막판에서도 플러스 3만 주 정도 매수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가지고 있다면 그냥 여기 매물대 이탈하지 않는 것만 확인하면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페노션에 대한 견해고요. 또한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여기 고가 넘겨줬죠. 고가 넘겨주면서 여기 3월 21일 매도세 터졌던 구간 32,700원까지 플러스 3, 4%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열려있다. 근데 이 자리가 조금 외인이 유의미하게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유의미하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여기 3월 4일 종가 자리 35,400원까지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유효하지 않나. 현재 자리부터 플러스 17%니까 플러스 13%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비가 인플레이션 이슈가 막 흉흉하게 돌고 뭐 금리 인상 이슈도 막 돌고 그랬는데 소비가 강하게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욕구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돈이 돌죠. 돈이 유통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자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순환 논리로 생각을 해서 시장에 어느 정도 그 찬물, 신선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전부 다 살펴봤고요. 요약을 하면은 원자력 그리고 중국 공세 해제 이슈가 크게 세 가지 주요 쟁점이다. 라는 게 제 시황 분석이고요. 오늘 현재 9시 52분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황 분석이 조금 많이 힘을 쏟았죠. 근데 오늘 이야기 말씀드린 걸로 사실상 주시 종목 대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눈치 싸움을 했죠. 네온테크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고 원숭이 두창 관련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오늘 꼬리 만들면서 하락을 했고 장막판 다시 한번 올려줬고 뭐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것 하나 막 그렇게 주력으로 꼽아갈 수 있는 게 없다. 오히려 일단은 실적 시즌은 끝났고 여기서 누가 더 시장 기대감을 흡수하는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 기대감이 원숭이 두창 그 인플레이션 해소랑 중국 봉쇄 해제
그리고 한국 한정으로 테마가 아직은 신선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3파전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주 살펴보면은 남의 화학 하락을 해버렸죠. 이때 5월 10일 날 아마 브리핑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때 상승을 하고 저항을 받았습니다. 볼린저 밴드 중간값 저항을 받고 돌파에 실패를 했고요. 이 말은 곧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한층 꺾이는 그런 모양새다. 팜스토리 마찬가지로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전일 양봉을 만들어 줬으나 음봉 오늘 마감했고 시가 마이너스 1% 마감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플레이션 테마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다시 한번 이제는 한시적인 단기 반등의 추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오늘 시황 견해고요. 오랜만이 아니고 거의 뭐 처음으로 시황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브리핑을 해봤는데 쭉 이어서 괜찮았다면은 제가 더 많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일단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교육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제가 그 병원에 한번 갈 게 있어서 오전은 매매를 못 할 것 같고 오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